俺はたった今童貞を捨てた。 지금 막 동정을 떼고 어두운 표정으로 친구에게 자랑을 하러 가는 이 새끼는 이엔이의 주인공 후지 나치오. ふみやはあ、会ったばかりの女の子としてきた。まお前好きな人いるだろ。 나치오는 사실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선생 희나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私はガキンチョには興味ないの。 희나는 학생과의 선을 확실히 긋고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학생은 학생들끼리 놀자고 하는데 미팅을 하게 된 그 자리에는 누가 봐도 난 니들한텐 관심 없으니까 말 걸지 마. 뭐 대충 그런 오라를 패시브로 가지고 있던 년이 있었는데 자리에서 벗어난 나치오와 둘이서 만나게 되었고 자기도 친구 손에 이끌려 억지로 왔다며 나치오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나치오는 루이를 자기가 짝사랑한 여선생 희나와 겹쳐보게 되는데 루이가 먼저 나치오에게 둘이서만 어디론가 빠져나가자고 합니다. ちょっとお願いがあるんだけどいい？こっち。ここで私とエッチしてくんない？ 개꿀. 루이는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인싸들한테 먹보당하긴 싫으니 적당히 아싸로 골랐다며 나치오에게 부탁했죠. それに彼氏いるって話だろ。 이렇게 나치오는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 본능에 솔직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루이와 헤어지며 집으로 가는데 もし次に会っても他人だから。 먹보는 얘가 당했네요. 다음날 나치오는 아직 머릿속이 복잡했는지 혼자 멍 때리고 있는데 희나가 오게 됩니다. 어제는 희나를 포기하자는 마음으로 루이를 품었지만 다시금 희나를 눈앞에 두니 마음이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날 나치오는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눈물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 희나를 만나게 되죠. 나치오는 희나가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大人には大人の事情があるのよ。 희나는 또다시 선을 그으며 나치오에게 거리를 둡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치오는 얼마 전 루이의 말을 떠올리며 루이가 했던 말을 이해하게 되죠. 夏男、夏男。父さん再婚しようと思うん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죠. ほらあんたたちもご挨拶して。 새엄마가 될 사람의 첫째 딸은 자신이 짝사랑하던 희나였고 둘째 딸은 얼마 전 자신을 먹고 했던 루이였네요. あれ？もしかして二人知り合い？初対面だよね。 그러니까 나치오는 누나를 좋아하지만 여동생이랑 조져버렸으며 만일 희나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근친이 되는 족같은 상황이었죠. あんたさ、もしかしてこのこと。知らないよ。そう。藤井さんには同い年の息子がいるって聞いてたけど。 뭐 아무튼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의 결단 속도는 짱구도 못 말렸는데요. 곧바로 그녀들과 같이 살 집을 마련하게 되죠. 今日から一つ屋根の下だね。 희나는 이 새끼 속도 모르면서 이제는 교사와 학생이 아닌 누나와 남동생이라는 더욱 맺어지기 힘든 것으로 쐐기를 박아버리네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피곤했는지 희나는 소파에서 뻗어버리는데 私いいお姉ちゃんになれるように頑張るから。 찬스라고 생각한 이 하이에나 새끼는 이것으로 마지막이라며 희나에게 손을 대려 하는데 존망. 루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희나를 회수해가며 오히려 희나를 탓했죠. こんな格好で油断しまくってるひな姉も悪いし。 그리고 며칠 뒤 나초는 목욕을 위해 탕에 들어가는데요. 탕에는 루이가 먼저 버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이는 이미 다 봤으니까 괜찮다고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네요. 何？ 루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언니인 희나에 대한 것이었는데 희나가 지금 가정이 있는 남자와 사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죠. 大人には大人の事情があるのよ。 나치오는 희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둘러대기만 했고 그런 그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모시모시. 전화를 받은 희나는 늦은 시간임에도 잠시 외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세 집으로 돌아온 희나는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고 이를 본 나치오는 걱정을 하지만 희나는 또다시 어른의 일이라며 나치오를 어린애 취급했죠. 다음날 나치오는 길에서 희나를 보게 되고 그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なんだろうこの嫌なパズルが組み上がっていく感じは。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희나에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先生は不倫とかしてないですよね。それで夏尾くんには何の関係もないことなんだからもう私のすることに
그리고 희나는 어린애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며 또다시 나치오를 밀어냈죠. 大胆なことして生きがって見せても目はまだ子供だよ。 나치오는 희나에게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며 다음날 친구네 집으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언가 눈치를 챈 루이. ひなね、 루이는 나치오가 간다고 했던 친구네 집이 어딘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오를 찾으러 오는데요. 치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도 가출한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희나와 나치오의 일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고 자기도 언니의 불륜에 대해 보이콧하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やめた方がいいよ。ルイは好きな人に抱きしめられたことある？なあ、要するにお前とやったのもこれが引き金になったってこと？言ったの。 뭐 아무튼 루이와 나치오는 둘 다 희나의 불륜을 반대했기 때문에 희나를 미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친구가 일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도중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치오는 홧김에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그와 앉아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그의 말은 너무나도 뻔했고 누가 봐도 희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루이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꽉 막힌 언니와 그의 뻔뻔한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한 루이는 자리를 뛰쳐나왔고 루이를 홀로 둘 수 없었기에 나치오도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뛰쳐나간 두 사람을 보고 드디어 희나도 정신을 차렸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이제는 그만두기로 마음먹게 되죠. 私たちもう距離を置きましょう。 희나가 불륜을 그만두며 그들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탓에 이번엔 루이가 먼저 눕게 되는데요. 何か欲しいもんとかあるか？タオルとお湯とパジャマ、汗ベタベタ、体拭いて着替えたい。背中の方をお願い。妹病人もしもし、はい、夏男です。そうですか。冷蔵庫に座薬。本当にいいのか？そこ違う。ごめん。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루이는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준 나치오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가지게 되죠. ねえ、あんたはさ、あんた好きな人っているの？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 지난번에 일이 미안했는지 희나는 나치오에게 단둘이서 어디론가 놀러가자고 하는데요. あらあら、気の合うカップルさんだこと。ああ、違いますよ。兄弟ですよ、兄弟。そうでしたか。仲のいいこと。 나치오는 희나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들떠 있었고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그녀를 탐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희나는 어째서 나치오를 이토록 밀어내기만 하는지 드디어 알려주게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남자는 자신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었고 파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나치오에게 그런 경험을 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치오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희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동안 옥상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소설에 담아 전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희나는 가장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며 나치오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여자이기 이전에 어른으로서 선생으로서 그에게 현실을 전합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よ。どうしちゃったんすか？私たちが付き合うってこういうことだよ。一緒に死ぬの。 어쩌면 이번에 나치오에게 같이 놀러 가자고 한 것은 그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나치오는 크게 상심했고 우울해하고 있는 그의 방에 루이가 찾아오는데요. なんだよ。なんとなく。 자신에게 상처만 주는 희나와는 다르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건네어주는 루이는 편안했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웠습니다. 私好きかもしれない。またこっそりキスするだけならいい？ 나치오는 루이의 달콤함에 치유받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배신한 것 같아 어딘가 아려왔죠. 그리고 며칠 뒤 나치오는 자신을 떠올리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희나를 보며 자신의 마음은 아직 희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루이가 자신에게 다가온 것은 막지 않았고 자신의 외로움을 항상 달래주는 루이를 희나의 대용품으로서 사용하며 루이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은 채 몸만 탐해갔죠. 하지만 결국 일이 벌어집니다. 待ってください。違うんですよ。何が？ごめん、気持ちの整理がつかないや。ひなね、入るよ。 루이는 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보겠다며 언니에게 나치오 쟁탈을 선언했죠. 그리고 희나는 다시 한 번 더 나치오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俺の気持ちは先生と海に行ったあの時から何も変わってないです。 희나는 동생들이 파멸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이 집에서 나가기로 합니다. 私のせい。どう思う？ひな姉のこと。引っ越すのって私たちのことも原因だよね。絶対。まあ二人だけで話せますか。先生が家を出る原因ってやっぱり俺ですよね。これは夏夫くんのためにも私自身のためにも必要なことなの。二人のキスを見ちゃった時、家族が壊れる心配より嫉妬心が勝ってた。このまま一緒にいたら気持ちが抑えられなくなる。そうなる前に離れなきゃって思ったの。俺と先生は両思いだって返事する代わりにしばらくこのままでいさせてください。このままもう少しだけ。 루이의 마음을 막지 못한 희나는 어차피 망가질 것이라면 동생이 아닌 자신이 그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もし二人で会う時は都合がいいかもだし。なんだ。 하지만 루이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남자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당장 눈앞에서 사라진 것에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나치오는 희나가 이사간 아파트에 찾아가게 되는데 いらなかったかなって思ってたの。昨日目そらしてたし。そんなこと。俺がこの鍵見た時どんなに嬉しかったか。 이제 이곳은 그들이 가족 몰래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俺やばいかも。いい先生。 그리고 그들에겐 브레이크 따윈 없었습니다. え？今向こうの廊下を教頭先生が通ったの。 그러던 어느 날 나치오가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는데요. え？夏夫くん大丈ちょっとペキッと言っちゃって。この足じゃ今までみたいには先生んとこ行けないかも。夫？いいよいいよ、無理しないで。なんかあんたが骨折したのちょっと嬉しいかも。はあ？だって最近しょっちゅう文也くん家行ってうちでご飯食べないことも多いじゃん。 희나의 혈압이 떨어진 나치오는 그녀에게만 애정을 쏟아부었고 때문에 루이가 많은 외로움을 타고 있었는데요. 외로움이 컸던 만큼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이 루이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ボディーソープ。ああれ、 하지만 루이의 작은 행복은 진실을 알아가며 부서져갔죠. しばらく遊びに行けそうにないから。え？最近しょっちゅう行ってたから寂しいと思うけど。最近？夏男なら随分うち来てないよ。まだご飯途中なのに。すみません。なんかつい。宅配便かも。しまい込んでたもろくこんなに傷つくくらいならルイ待って。ここに来るときルイにはなんて。フミヤ友達ん家に行くからって。 루이는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언니를 만난 나치오에게 실망했지만 이미 커져 있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あんたひな姉のこと好きなの？ああ、俺ずっと前から先生のこと好きだった。ずっとって私たちと暮らし始める前からってこと？おい、だから
れで最後だから。 거절당하지 못해 커져버린 루이의 마음은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고 그를 사랑한 만큼 그가 행복해지길 바랬습니다. これで俺たち終わったりなんてしないですよね。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ひなね教師でしょ。何その品のない水着。ルイ、やっと喋ってくれた。ごめんね。ルイには家族でしょとか言ってたのに、私お姉ちゃん失格だ。私夏男くんと別れる。いや、それはなんか違う。 루이는 가족인 두 사람을 용서했고 이제는 정말로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今度俺の番。今は安いのしかあげられないけど、次は働いてちゃんとしたのを送るから。だから将来俺と結婚してひな。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꼬리가 길면 언젠간 잡힌다는 것을. お話というのは。ちょっと見ていただきたいものがありまして。私はどうなっても構いません。どんな処分でも受けます。でもお願いします。このことはどうか。 학교 측의 제자와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들킨 희나는 정근을 가는 대신 이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었고 그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夏男。先生のこと何か聞いてたか？何も。俺ら先に帰るぜ。おう、また来年。おかけになった電話は電波の。 그리고 희나의 아파트에 찾아간 나치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받게 되죠. 黙っていてごめんなさい。でもこれを知ったらきっとあなたは全てを捨てて私を選んでしまうから。あなたと一緒になれた3ヶ月、寄り添うことも思い悩むことも全て幸せな時間でした。ごめんね。愛してる。愛してる。 희나는 나치호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주소와 연락처, 그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치호는 가슴 아픈 이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페인이 되어가는데 친구의 말에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죠. 先生が全部一人で泥かぶって辛い決断したのは自分のことでお前の夢が怪我されるのを恐れたからだろう。 나치호는 희나에게 닿길 바라며 지금 자신의 아픈 마음을 글로 써내려갔고 나치호의 글을 본 문예부 선생이 그의 글을 대형 출판사에 보내게 되는데 그가 가장 격한 감정을 겪고 있을 때 쓴 글은 큰 상까지 받게 되고 소설가라는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나치호는 이 모든 것이 희나 선생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나치호는 루이를 보게 되는데 ひな。ひな。ひな。さっきひな姉と間違えて私のこと抱きしめた時、あんた泣きそうだったよね。ああ、ひな姉はいつもこんな風に抱きしめられてたのかと思ったら、なんか。私もうひな姉に遠慮しないから。 이 애니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불행하지만 자신이 겪은 고통만큼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치정 로맨스 애니입니다. 솔직히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개인적으로는 여동생의 포지션이 되어버린 루이가 가장 안타까웠는데요. 제대로 거절당하지도 못하고 언니에게 눈뜨고 코까지 베었지만 가족에게 아량을 베풀고 정말 비운의 여주인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나 또한 만만치 않은 부르나였는데요. 항상 나츠와 루이를 어린애 취급하지만 정작 제일 어렸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자신이 선택하였다고는 하지만 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나츠오 또한 애니에서는 불우한 캐릭터로 표현되었는데요. 솔직히 이 새낀 자업자득이라 허밖에 안 났던 것 같네요. 작품 자체가 부도덕적 관념에 용서란 개념이 없었기에 배드엔딩이 되었던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해피엔딩으로 끌고 갔다면 이해도 납득도 안 되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우울한 결말로 끝을 맺었지만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보았고 호불호가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네요. 지금까지 도메스틱한 그녀 소개해드렸고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